미국 주식이 이틀 연속으로 5%씩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다들 출근길에 이런 표정일 겁니다. 머리가 지금 복잡하죠. 계좌 열어보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것도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살짝 버티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월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식을 사야 한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채권과 우선주를 사야 한다. 제가 딱 하나만 장담한다면 4월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을 겁니다. 전 항상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국내냐 미국이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일 수 있다. 실제로 저는 미국보다 한국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덕분에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제 계좌도 많이 떨어졌어요. 몇 달 전까지 일반 계좌에서 평가 손익이 1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게 8천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200만 원 정도 돼요. 시장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해 볼게요. 2025년 상황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S&P 500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 13%까지 가버렸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4.7%입니다. 최근 1년으로 보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작년 1년 동안 미국 주식 사야 한다는 말 몇 번 들어보셨어요? 미장 안 하면 바보다. 저 이 댓글만 10번 이상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근 1년 동안 미국 주식을 샀다면 오히려 지금 손해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이 말 안 보일 것 같아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떨어진 이유는 다들 알고 있어요. 트럼프 형님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봐도 이건 다 같이 손해보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세계화가 되었는데 관세를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당연히 미국인들도 손해를 보게 돼요. 절대로 트럼프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최근 20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일 높았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째가 코로나예요.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하루 만에 45포인트를 넘겼어요. 이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졌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연 지금이 20년 중에 세 번째로 위험할 때인가?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손이 안 나갈 거예요. 아직은 한참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빅스랑 S&P 500을 나란히 보면 이 정도 올랐으면 주식을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겁나는 이유, 그리고 제가 4월은 미국보다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확실성.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황당하죠? 다 같이 죽자는 발표예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미국 정부만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마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턱대고 관세를 올리면 정부는 돈을 법니다. 그런데 국민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야 하니 국민들은 가난해집니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저금을 못하게 됩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작년 말부터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이 생겼고요. 3개월 넘게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드디어 탄핵 발표가 났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 탄핵 결과를 뭐라고 하든 결정은 났습니다. 더 이상 시정은 정치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선거가 시작되고 대통령이 바뀌는 게 확실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이 급락했으면 달러 환율도 당연히 올랐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미국의 주식 시장보다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가 더 컸던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은 코스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소한 미국보다 한국이 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러 가격도 내려갈 겁니다. 그 말은 조금만 참았다가 곧 달러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운 좋게도 5월까지 환율이 떨어진다면 드디어 미국으로 탈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꼭 기억하세요.
투자는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트럼프는 강제로 국채를 사게 만들 생각입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돈을 빼면 현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보통 채권이나 금을 삽니다. 영상 올리는 게 일요일이니까요. 아마 내일 국내 주식 시장도 떨어질 겁니다. 다만 미국보다는 적게 떨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채권 가격이 오를 겁니다. 4월 4일 기준으로 지금 미국 국채 배당률은 4%대입니다. 지금 사서 1년 가지고 있으면 4.5% 정도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채권을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서, 금리가 언젠가는 내릴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느낀다면 주식을 사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금과 채권으로 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난 것 같은 이유는 미국이 때렸고요. 유럽과 중국의 대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격은 살짝 올랐지만 여전히 쌉니다. 연 4%씩 수익을 주면서 버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기회비용. 그 언젠가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벌써 2, 3년 전부터 채권 투자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TLT, TMF, SGOV 이런 단어들 3, 4년 전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애초에 채권 투자라는 거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다들 채권 투자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0년 전에도 했다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주식처럼 쉽게 거래를 합니다. 벌써 3년째 인터넷에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TLT는 폭등했습니다. 2020년 주식은 반토막이 나는데 TLT는 반대로 50%가 올랐습니다. 아주 짜릿했죠. 그때부터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겁니다. 미국이 보장해주는 4%짜리 배당주입니다. 이쯤 되면 우선주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상장한 지 20년 정도가 된 BAC 우선주 시리즈 2랑 TLT를 비교해 볼게요. 차트를 자세히 보면 채권과 우선주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딱 두 번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08년, 2020년 딱 두 번이에요. 주식의 반대 개념으로 채권과 우선주는 사실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분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로 위기가 오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을 때는 정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쏠립니다. 금과 미국 채권이에요. 이 두 개보다 안전한 건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번부터 미국 우선주 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채권 사라는 거야? 그 말이 아니죠. 금융위기가 와서 폭락한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결국 회복합니다. 우선주는 당연히 주식보다는 덜 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보다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지금은 중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TLT는 4.1%의 배당을 주지만 우선주는 6.1%의 배당을 줍니다. 1년간 2% 차이가 나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 수익률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내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채권보다는 역시 우선주가 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책 소개 겸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의 눈, 투자의 길입니다. 3프로TV의 고정 이코노미스트로 나오고 계시죠. 이 책은 미중 패권 경쟁,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등 경제 흐름을 분석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벌써부터 책에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기에 어떤 산업이 뜰까 궁금할 겁니다. 산업별 전문 분석을 보고 올해 투자 방향을 결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중금리 시대가 된다면 모험적인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제대로 된 기업들만 살아남는 시기가 온 것 같네요. 불황에도 투자 기회는 있습니다. 위기일 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변동성이 클수록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직접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총 5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반의도적인 베어 마켓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를 대비해서 항상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고려할 건 금과 채권 그리고 우선주까지 있습니다. 위기가 절정일 때는 금과 채권이 가장 빛을 볼 겁니다. 반대로 회복이 시작되거나 금리 하락의 후반부에는 우선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우선주까지 다 적절히 분산 투자하면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배당까지 다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버틸 여유를 만들어 두고 진짜 세상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 때 과감히 투자하세요. 이럴 때는 호가창을 좀 닫고 휴가 내고 등산 한번 다녀오면 좋습니다. 꽃구경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불안할수록 투자에는 실수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